자, 그만. 자, 여기 볼게요. 화면. 인문예술 1강이라고 해갖고 양쪽을 펼쳐야 될 거야. 시험지를. 요렇게 1번, 2번, 3번, 4번 있거든? 이거 펼쳐. 그 뒷장은 이번에 관리 수업 때 뭐에서 푼 거 있지? 그거거든? 제일 많이 틀었다고 한 거, 그거 볼 거고. 그냥 독서가 나와서 오늘 하나 좀 하고 가자고. 그래서 하나 갖고 왔어. 인문예술 1강. 화면 볼래? 여기 A 있지? 그지? 패턴 C라고 하지? 밑줄 친 A. 얘가 지금 문제가 A의 의미를 추론하는 내용으로 적절하게 묻고 있어. 지금 이 문제는 뭐 어휘 문제도 없고 내용 전개 방식 문제도 없어갖고 바로 이거 들어갈 건데, 화면에 A 있지? 여기. 그지? 여기서 답을 체크해 볼래 한번? 문단 넘어갈 필요는 없고, 요 관점을 이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관점을 드러낸다 했잖아? 요 내용은 앞에 있단 말이지. 답 체크. 그리고 가로쳐봐. 선지에 있는 내용하고 본문에 있는 내용 같은 거 있죠? 가로쳐볼게. 이 문제를 잘 보면은 A에다가 밑줄을 쳐놨는데 이 라는 말은 그의 관점을 잘 드러낸대.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것을 잘 드러낸 말이 이거라는 거잖아.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야 지금. 그런 인간이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했지. 이걸 지금 나타낸 말이잖아. 앞에 거꾸로 가야겠지. 충분히 답이 나왔지. 그지? 이거 그대로잖아.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사물이 다양한 모습을 존재한다. 그래서 몇 번? 그지? 다음 몇 번? 4번 이렇게 되겠지. 나도 처음 봤고 니네도 처음 보는 올해 나온 수능 특강인데 패턴 C라고 해갖고 요거 A의 의미 묻는 거, 그 주변에 보는 거. 그지? 그대로 통할 수 있다고. 자, 그 다음에 얘를 볼 거거든. 2번. 하이데거의 관점을 물어본대. 그럼 나는 어떻게 봤냐면은 하이데거를 봤는데 처음에 하이데거가 여기 있고 여기도 보면은 그가 있는데 그가 누군지 보면은 하이데거야. 여기도 그는 계속 뭐니? 하이데거밖에 안 나와. 이걸 전체가 다 뭐니? 하이데거. 마지막 보면 알겠지만 하이데거에 대한 글이 맞지?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냥 일치불이치 찾는 건데 2번 있지? 과거 심표, 현재 심표, 미래 이렇게 돼 있지? 통합된 구조와 존재 이해라고 있거든? 요게 찾기가 쉬울 것 같거든. 일단 요 한번 찾아볼래? 과거 심표, 현재 심표, 미래라고 돼 있으니까 본문의 위치에서 찾았어?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건 눈에 띄기가 쉽지? 시험지 있지?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이데거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이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돼 있지? 자, 여기 일단은 여기다가 2라고 적을 거야. 적어. 니네 이런 문제를 우습게 생각하면 이런 문제를 정성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 니네 5번 틀린 사람들 지난번 관리 수업 때 반성해야 돼. 진짜 1번 틀린 사람하고 순위도 없는 거 틀려버리면 경쟁을 못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1번에 주된 과제 얘기 나왔어요. 존재 의미와 물음 탐구 있지? 요거 한번 찾아볼까? 존재 의미, 물음 탐구, 철학 주된 과제. 이거 찾은 사람 손 들어볼래? 그래? 그래. 이게 눈이 좋다는 게 확실히 찾은 사람이 있어 벌써. 멀리 안 가네?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의 물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 비교하면 돼. 완전히 일치하진 않지만 어쨌든 같은 말이라는 걸 판단을 해야 돼. 됐어? 요거 1번이네. 자, 이제부터 3개 나머지 찾아봐. 일단 찾아.
답 나와서 펜 내려놓고 웬만하면 기다려주려고 하니까.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런 문제 풀려버리면 답이 안 나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삼 번에 현존재라는 단어가 나오지?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 있지? 그거 알아? 1일 과제 푼 사람 알겠지만 그 우리 1일 과제 중에서 현존재에 관련된 지문이 있다. 몇 번? 어? 몇 번? 뭐가? 1, 2가지 있다는 몇 번? 그거까지 기억 못해 내가. 그 정도 기억력은 없어. 내가 무슨 초능력자도 아니고. 아직 안 했으면 보면 나올 거야. 나와? 본 사람 있지, 본 사람. 그 그림 있을걸? 부채하고 뭐 나오는 그림 있는 거? 내 기억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나중에 봐. 자, 현존재 외의 존재자들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 제기라고 했지? 그러면 현존재를 보니까 물은 존재. 여기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아서 현존재인 자의 현존재로 존재인 현존재 칭하면서 현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현존재만이. 벌써 이 말 썼을 때 느낌이 오지. 현존재 외에 물음을 제기는 답이 3번. 이런 것들을 만들려고. 됐어? 요거 한번 찾아볼래? 그 근처에 있으니까 요거 죽음 인식 있지? 그 지금 찾은 데 근처에 있을 거야. 존재의 물음을 삶의 유한성도 그대로 있네. 존재 물음도 그대로 있고. 4번은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은폐란 말이 그대로 썼어. 그 다음에 현상, 그지? 존재자가 드러날 때 나오는 얘기 있고, 동시라는 단어도 그대로 썼네. 그지? 지금 내가 찾았지 않을 거야? 그거 니네가 찾아서 연습해야지. 자, 그 다음 1번. 이거 문제 다 풀고 설명해 줄 거야. 이거는 수특이라서 지문 한번 봐줄 거야. 지겨울걸. 자, 이건 좀 문제가 좀 다르지. 지금까지 본 유형이랑 좀 다르긴 해. 하이데거가 기억 미음을 비판한 이유를 추측한 거래. 그런데 일단은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봐. 요거 물질적 대상, 인간을 다른 대상과 마찬가지 물질적 대상 있지? 그 기억 근처에 좀 찾아볼래? 이 말을 그냥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로 물질적 대상으로 여겼다는 말 있지? 한번 찾아볼래? 찾았어? 근처에 있지 어쨌든. 기억을 보고 이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지? 이걸 보고 이제 기억을 보고 이해해서 1번이 맞냐 틀린 이게 아니라 일단은 내가 있지 생각하지 말고 찾으라고. 유물론이 인간을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고 여기는 것을 비판이라고 했지. 유물론이고. 여기 1번이 있단 말이야. 판단은 그 다음에 찾은 다음에. 알겠어? 자, 2번.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구성된다. 이것도 한번 찾아볼래? 찾았어?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에 대해서 비판했다고 돼 있지? 굳이 이거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고, 딥하게 볼 필요는 없고. 2번 일단 여기 존재했어. 이제 3, 4, 5 또 1, 2번은 다른 얘기야. 다 따로따로 가는 거야 지금. 자, 지금부터 디귿, 니을, 미음. 그지? 이 문제의 정답도 여기 화면 봐봐. 미음도 여기 벗어나지 않아. 확인했을 때 니을은 여기 있어. 디귿도 여기 있고. 오케이? 답 체크. 똑똑한 사람은 이유까지 알고 정답 알겠지만 안 그래도 어차피 니네가 이거밖에 못할 거야 정답은. 그렇게 풀어도. 답 체크.
어설프게 똑똑하면 틀리지 안 똑똑하고 어? 아 뒤에 키 있잖아. 가야 될 것 같아요. 뒤에 열쇠 있잖아. 네. 됐어? 자 일단은 디귿은 여기 보면은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들 비판 이건 그대로 여기 있어. 왜냐면 그 뒤에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였다 했으니까. 존재자를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를 비판했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니네가 형이상학이 뭔지 내가 알려주긴 했지만 이게 또 뭔지 고민하고 앉았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야. 그지? 의미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이 말과 이 말이 같은가라는 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라고. 그 어설프게 머리 쓰다가 니네 틀리잖아. 비문학도. 자, 얘 같은 경우는 4번. 지성적 사유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했다. 여기 보면은, 그지? 그대로 있잖아, 이렇게. 그럼 앞서 아예 몰라도 어차피 미음은 못할 거야. 사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 안에서 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논리, 명제, 진리를 판다. 그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잘 들어. 지금 정확히 말은 뭐냐면은, 하이데거가 5번을 안 되는 이유가, 하이데거도 지금 봐봐. 이렇게 있거든. 하이데거도 존재를 현존재의 경험과 관련지어 설명했어. 경험이 있다고요. 경험과 관련된 것을 뭐 경험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 하이데거가. 그러니까 5번은 비판을 안 하지. 그럼 왜 비판하냐면 여기 봐봐. 객관적 실체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라고 했어. 그러면은 얘는 경험을 넘어서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고. 그지? 아니라는 게 아니라 5번에 틀렸다고 한 게 아니라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표현 썼잖아. 이걸 넘어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따 좀 더 자세히 얘기할게. 그래서 다음 몇 번? 5번. 근데 하나 남았어요 이제. 그래도 1번도 봐야 될 위치도 정해져 있고 2번도 그냥 뭐 어차피 어렵지 않고. 자 화면 봐. 재능을 보여줄게. 난 자연스럽게 위치 치면서 봤는데 보다시피 여기 봤지? 여기 봤고. 근데 어때 여기? 예. 거의 안 건드렸지 지금. 문제가 하나 남았는데 4번에 1번 보면은 시간과 동떨어지는 정적인 실체 위치 쳐볼래? 일단 위치가 어딘지 그 문단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 있을 거야. 어디지? 여기야. 문단 처음에 딱 이렇게 나왔지. 그리고 2번에 보면은 손 안에 있으면 얘기 나오지. 3번에 눈앞에 있으면 나오고. 자 이거는 여기 보고 푸는 거야. 자 이제부터 앞에 풀었던 문제 다 지워도 돼. 머릿속에서. 이제 요 글 있지 요거. 요 문단이 바로 뭐니? 요 문단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이 문단이 이 문제를 푸는 필요한 지문일 뿐이야. 자 근데 보기는 같이 봐줄게. 철수는 매일 아침 등교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철수는 자전거를 객관화돼서는 인식하지 않은 채 그냥 도구로만 인식하고 사용했대. 도구로만 인식. 그런데 어느 날 자전거 체인이 끊어져서 페달을 밟아도 바퀴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이때는 자전거가 더 이상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으면 깨닫고 도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네. 자전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걸 파악했대. 그 후 평소처럼 다시 자전거를 타고 등교했고. 자 4번 문제가 적절한 걸 묻고 있거든. 근데 보기는 그냥 사례를 준 거니까 보기 정확히 답이 있는 건 아니고 사례일 뿐이니까 정답은 되게 이쁘게 잘 돼 있긴 해. 그 문단에. 오케이? 문단 전체를 읽어도 상관은 없어. 어차피 아예 안 볼 수 없으니까. 답 찾아보자 한번.
그 본문에 이쁘게 밑줄 쳐. 그리고 정답 아시면 됩니다. 다 풀었나? 이 문단에 정답이 있지? 정답이 그대로 있긴 하지. 일단은 1번은 여기 있어. 그는 존재자를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제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하려 한 서양 정통 철학을 비판했어. 얘가 비판했는데 1번 얘기하진 않을 거야. 비판한 애가. 1번은 답이 아니겠지? 이거 봐. 서양 정통 철학 이야기는 비판 있고 그가 아니야. 이거. 1번은 틀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현 존재에게 도구로 쓰일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서 손안에 있음과 눈앞에 있음 나왔어. 전자는 손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거야. 사물이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은 채 특정한 목적, 용도에 따라 현 존재에게 사용되는 거. 목적, 용도. 그지? 후자는 도구적 맥락에서 보면 얘가 도구야, 전자가. 그러니까 손안에 있음이 도구고, 그지? 이걸 벗어나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는 거. 이게 눈앞에 있음이야. 보면은 거기 도구로 인식한 거 있지? 그거는 뭐니? 손안에 있음이 아니라 뭐니? 3번에 수단으로 인식하고 탄 것은 손안에 있음이겠지? 근데 자전거 사용 파악은 도구로 기능하지 못하게 되었음을 깨닫고 살펴보는 거잖아. 그게 바로 뭐야? 눈앞에 있음이라고. 2번, 3번은 뒤집었어. 예를 들어 볼까? 망치를 예를 들었어. 망치로 못을 박을 때 망치라는 도구를 객관화된 대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못을 받는 행위에 집중한다. 망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하고자 하는 이익이 있지. 여기에 집중한다는 거야. 망치란 존재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한편 망치가 부러져 못 쓰게 되면 그때 망치는 쓸모있는 도구가 아닌 그냥 인식의 대상. 이제 이거 쓸모 없으니까 이거 인식을 하는 거야. 이거 뭐? 망치? 이쁘네? 오씨. 얘도 그지? 뭐라거나 망치가 할 얘기가 없네. 튼튼해 보여. 건강해 얘가. 이런 느낌? 그게 지금 뭐 인식의 대상이라는 것이니까. 눈앞에 있음. 그 인식의 대상. 그래서 도구적 존재자가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 존재자와 현 존재의 관계가 달라진다고 본다고 있는데, 지금 5번, 4번에 도구적 존재자는 현 존재와 관계를 맺는 방식과 관계없이라고 돼 있어. 얘는 계속 뭐니? 관계에 따라서 달라진다. 관계가 달라진다 있잖아. 4번 틀렸어. 그래서 하이데거는 눈앞에 있음을 보려했다고 비판하면서, 이거 좀 이따 설명해 줄게. 여기 보면은 하이데거는 이러한 주장을 통해서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이 다양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요게 5번이잖아. 그지? 그렇다면 몇 번? 4번에 5번이라고. 그 드러나는 방식의 두 가지가 나온 거야. 손안에 있음과 뭐니? 눈앞에 있음 두 가지. 그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다 5번이에요. 이거 아니면 뭐. 그러면 깔끔하게 지문에 다 보게 돼. 원래 잘 만든 문제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실제 수능 문제도 그렇고. 그 이거를 니네가 4번 문제 풀 때 여기를 봐야 된다는 눈치를 챌 수 있으면 되게 이제 그게 편해진다는 거지. 그지? 니네 아니다. 나중에 시켜봐야겠다. 됐어? 잠깐 본문 볼까? 니네 나중에 1일 과제 때 신경 써봐. 한번 봐봐. 하이데거. 내가 또 찾으려고 내가 찾아보긴 하겠는데 몇 차 있는지 이제 지겨운 거 하겠지? 주목. 유물론. 세상의 본질이 물질이고 우리가 감각하는 대상뿐 아니라 의식이나 정신 같은 것도 객관적 물질의 산물일 뿐이다.
이건 지금 다 뭐야? 물질. 이거는 약간 생물학적인 이론이야. 그지? 객관화된 걸로 보는 거야. 정신도. 이거 보면 어떻게, 이거, 정신이나 의식도 객관화된 걸로 본다. 그거네, 그거. MBTI 같은 거네. 그지 않냐? 되게 사람이 성격이라는 게 정말 다양할 텐데, 그걸 뭐니? 약간 정형화 시켜버리잖아. 그지? 그것도 유물론 비슷한 거지. 다음, 주관적 관념론은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이거 기억나? 나 이거 했잖아. 세상의 본질이 정신이고, 외부 세계는 인간 의식 속에서만 존재한다고 보는 입장. 본질 얘기하는 거. 플라톤도 그렇잖아. 지난번에 플라톤 이데아 있지. 그 플라톤 이데아 이론이 되게 걸치는 게 많아. 여기 보이는 건 뭐야? 이거는 그냥 의식 속에 존재하는 것뿐이야. 여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이데아 본질이 있다고. 본질을 보는 거. 이거 약간 영화도 있어. 근데 그 영화 봤나? 매트릭스라는 영화? 봐봐, 매트릭스. 본 사람? 매트릭스 영화. 얼마 없구나. 나중에 졸업하고 봐. 1, 2, 3 있는데, 완만 봐도 돼. 2, 3도 괜찮긴 한데, 완 보고, 진짜 2, 3 보고 싶다. 그러면 보면 되는데, 거기, 디스토피아. 미래인데,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이게 가짜였어. 내가 보고 만지는 게 다 가짜야. 그러면 실제 내 본체는 어디 있냐면은, 알 같은데 거기에 갇혀있는 거야. 여기 뒤에 뭐 꽂혀 있어갖고. 그걸 이제 주인공이 그 팩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하고 싸우는 거야. 그런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포크를 이렇게 잡고 있잖아. 이거는 여기 머리 뇌에서 보내는 것 뿐이야. 실제가 아니라. 그걸 얘기하는 게 매트릭스거든. 그러니까 그 얘기하는 거지. 하이데거는 두 입장을 모두 거부했대. 그는 유물론이 인간의 다른 대상들과 마찬가지 물질적 대상에 불과하다 여기는 것을 비판했대. 인간도 똑같이 취급한 거잖아. 모든 걸 똑같은 걸 취급한 거야. 객관적 산물이니까. 그래서 비판했고, 인간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데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얘는 인간과 다르게 다르다고 보는 거야. 이거 있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게 존재론이잖아, 사실. 너 초등학교 때 그런 생각 안 해봤어? 난 해봤는데 지금도 그게 기억나는데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은 이 정신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지금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사라지는 건가 아예? 나는 존재가 이런 생각 해봤잖아. 그런 거. 그래서 다른 대상 못 하잖아요. 동물이 이거 할지 모르잖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그지? 또한 세계 속에 있는 사물의 의미가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탐구한 주관적 관념론. 이거. 세계와 분리된 인간이라고 했어요. 그는 사물의 의미가 우리에 의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인간의 사물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닌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에 주목해야 한다고 비판했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아니라 사물이 어떻게 존재하는 방식.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 그런 인간이 사물의 사물의 의미를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는 거. 여기 이거 있네. 지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속에 함께 속해 있는 인간과 사물이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 사물이 다양한 모습이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설명을 해줄게. 이것도 내가 이거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내가 이걸 보고 이해를 바탕으로 얘기해줄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머릿속에 니네 현상이 떠올리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머릿속에 뭐가 떠올리니? 너 뭐가 떠올라? 남자요. 그래? 난 여자가 떠올라. 그런 거야. 그런 느낌이야니까. 그지? 사물이 어떻게 관계 맺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얘기지. 모든 존재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할 때 이런 모습 떠올릴 거 아니야. 나 이거 얘기했는데. 하트. 그지? 근데 어떤 나라에서는 이거 하트로 떠올리지 다른 거 떠올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거야. 어떡하냐? 그래서 감각되는 사물은 감각하는 나와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 있다. 내가 어떻게 관계를 맺는가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이 나타나니까 분리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관계, 나랑 갖는 관계에 따라서 사물의 모습이 존재한다. 그냥 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인식하는 대상이 존재자를 주된 논제로 삼은 형이상학자를 비판하면서 형이상학이 뭐야?
내가 이거 했잖아. 침. 이런 것도 다 형이상학적인 거야 사실. 형이상학은 뭐라고 써요? 추상적인 거. 종교도 형이상학이고 철학도 형이상학이고 유교도 뭐야? 형이상학적인 거지? 그 형이하학적인 건 뭐라고 있어? 과학, 기술, 그지? 그런 게 형이하학적이라고. 물리적인 거나 이제 과학기술 이쪽은 형이하학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연구하는 애들 다 형이상학자야 사실은. 그래서 존재자의 드러남인 존재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때 드러난다는 말은 사물이 존재자로서 그렇게 있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 어렵지? 그런 인간을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인 현존재. 자, 여기 나왔어 이제. 나중에 비문학에 나올 거야. 들어봐. 이해만 해. 니네가 하이데거의 이 글 전체를 안다고 해서 이게 수능에 도움이 나오진 않아. 단지 하이데거가 나올 수는 있어. 그러니까 얘 기본적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고 그랬어. 자신의 존재를 문제 삼을 수 있는 존재자였지. 아까 얘기했던 거. 걔가 갑자기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수명이 한 10년 좀 넘는 것 같은데 사료를 안 먹고 다른 걸 먹으면 좀 더 늘지 않을까? 내가 사료를 먹어서 이렇게 못 사는 거 아닌가? 그지? 그런 생각 안 하잖아. 그래서 하이데거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인간만 현존재야. 가치 있는 존재. 나머지는 뭐냐? 현 존재만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봤다. 그지? 그리고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뜻하는 존재 물음에 대한 탐구가 철학의 주된 과제. 이게 과제라고. 그래서 욕을 먹었어. 마지막 문단 봐봐. 뭐라고 비판을 받았냐면은 여기 현존재를 인간이야. 이제부터 현존재 인간을 이 생각하면 돼. 현존재를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대상의 부차적 존재. 존재자. 이거 존재자. 결국 누굴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현존재를 위해서. 인간만 중심으로 나머지는 부차적인 존재로. 여기는 것이 비판을 해결한다고 했어. 하이데거가 이게 문제라는 거니까. 인간만 현존재, 나머지는 그냥 존재자. 이제부터 읽을 때 현존재는 인간이고 존재자는 나머지 대상을 얘기하는 거야. 아까 자전거 나왔지? 자전거가 존재자고 그 철수 걔가 뭐니? 현존재고. 이렇게 이해하면 돼. 하이데거는 그거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앞으로 그 비문학 나중에 한번 그거 찾아봐. 푼 사람은 내가 볼게 한번. 그래서 하이데거는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보지 않고 상호 의존적인 동시적인 것을 바라보았는데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존재를 시간 관리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존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세 가지 시간의 통합된 구조 속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봤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야, 내가 이런 것도 설명해주네. 나는 운전을 가다가 누군가가 끼어들기, 갑자기 끼어들겠지? 아니면 깜빡이도 안 켜고, 그리고 또 뭐냐, 난폭 운전하면은 쫓아가봐. 그래서 쫓아가서 옆에 가갖고 얼굴을 한번 봐. 실제로 꼭 얼굴을 좀 확인하는 그 습관이 있어. 왜냐면은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어떻게 생겼을까? 쌤 목적지 안 맞아. 가끔 돌아갈 때도 있어. 진짜로. 근데 쌤보다 큰 차면 어떡해요? 이제 비싼 차는 큰 차는 얼굴만 얼굴만 보는 거라니까? 보여요? 차가 나지. 내 창문 열고 자세히 보면 보여. 그러면 대충 윤곽은 보여. 왜 그러냐면은 나는 얼굴에 대해서 그걸 생각하거든? 그 사람은, 인간은 40살 이후의 얼굴은 자신의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고 했거든? 그래서 사람 삶이 얼굴에 드러난다는 거야. 실제로 인상을 보면 대충 어떤 그 성격 나오는 게 많지, 그런 것도. 선하게 생긴 사람은 진짜 선하기도 해. 그지? 그리고 험악하게 생긴 진짜 험악하게 생겼고. 왜? 난 그걸 믿거든, 조금? 어느 정도 얼굴에 드러난다고 생각해. 그러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뭐가 보이는 거야?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가 보이는 거야. 그지? 봐주세요. 니는 얼마 안 살았어. 그지? 그게 다 보이는 데는 아닌데, 어쨌든, 대충 성격이 대충 파악이 돼. 봐주세요. 어느 정도. 어떤 느낌인지 알지? 그래서 내가 그 비를 잘 맞춰. 저는 잘못했어요. 인간관계를 잘해.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성격인지도 볼 수 아니, 지금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지금 얘가 이걸 설명해 주는 거야. 사람의 얼굴을 하나의 존재로 보면은 그 존재 안에 뭐가 다 들어있어. 과거, 현재, 미래까지. 미래로 보여. 관상이라는 게 그렇잖아. 미래 보잖아. 그지? 관상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다 보잖아. 거울 보면 어때요? 거울. 괜찮았지? 네? 이제 나이 먹었고.
아, 쌤이요? 아, 내 얘기하는 거 아니었어? 어쨌든 기능쌤 인스타 이걸 이해시켜 주려는 거야. 이해시켜 주는 거야. 아, 무슨 의미인지. 과거, 현재, 미래를 직선적으로 동시적으로 본다. 하이데거 논리. 시간을 통합했다고. 존재자가 과거에 어떻게 드러나왔는지, 현재 다른 존재들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미래의 가능성이 어떻게 구성하는지 함께 엮이면서 존재가 드러난다고 본 것이다. 얘는 관상학이네, 이거 완전히. 그지? 딱 그렇잖아. 그래서 그는 존재를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사건이자 변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존재는 변한다. 존재는 시간이다라는 그에 말해서 시간의 존재자가 드러나는 방식을 보면 그의 입장이 드러난다. 시간을 드러나는 방식으로 봤대. 시간. 그는 더 나아가 이러한 시간 구조 속에서 현 존재가 죽음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존재에 대한 물음을 삶의 유한성을 가지고 이해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거야. 죽음에 대한 인식, 삶의 물음, 유한성. 그지? 그 실존주의라는 말이 있어. 인간은 누구인가? 우리는 인간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였지? 어떻게 인간이나 무엇인가 이런 질문이 있지? 그런 소설도 있어요. 니네 이거 만나게 될 거야. 소설가 구보시 일을. 이번에 수특이 실린 거. 우리 미니 모사도 있는 거. 그 친구 황금강 시대 얘기 나오고 친구 만나는 거 있잖아. 한때 잘 나가 한때 못 나갔는데 그지? 열등생인데 지금 나랑 만나갖고 얘기한다고. 그 이번에 지금 그대로 수특에 실렸거든. 이따 얘기할게. 자, 그 다음 깊이 있게 볼 필요는 없어. 포인트만 잘 잡아. 내가 정리해줄게 이거는. 그래서 시간과 동떨어진 채로 있는 정적인 실체로 간주하고 분석한 서양 전통철학. 시간을 생각 안 했다고. 존재는 시간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된다. 그게 하이데거 생각이라고. 그래서 손안에 있어, 눈앞에 있는데 손안에 있으면 뭐냐면은 그 요즘 그거 뭐냐? 듀오인가? 아닌데 그거 뭐지? 결혼정보회사? 이호주는 아니 씨 결혼정보회사 내가 왜 그 뭐냐? 듀오 말고 또 있지 않아? 그 듀오보다 더 유명한 거 있는 가연이요? 가연이요? 가연! 어이구야. 맞지 가연. 내가 전에 한번 가봤다고 했지 가연. 얼마 내셨어요? 가서 상담만 받았어. 그것도 돈 낸던데. 상담하는데 돈 안 냈는데? 그래요? 38살 때인가? 어이구야. 37살 때? 갔는데 얘기했지? 이것저것 다 뭘 조사해. 일단 연봉, 그 다음에 재산, 가족관계, 종교 다 적어. 적은 다음에 매칭시키는 거야. 몇 번까지 매칭을 해준 거야. 돈을 회비를 내면 몇 번까지 매칭시켜주면 안 되면 이제 나중에 추가 요금 당하겠지? 근데 이게 등급이 매겨지겠지? A, B, C 등급 매겨지겠지? 그지? 그럼 그래서 서로 맞추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보고 그 맞는 사람을 찾는 거야. 손안에 있음. 내가 얘를 만나서 어떻게 살 거지, 그지? 얘를 내 수단. 어이구야. 솔직히 그렇죠. 연봉 맞네? 오씨. 나의 인생 역전의 수단이 됐어. 그 인생 역전 안 되겠지만, 그건 손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만났어. 이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몰라. 근데 그 존재 만났어. 동호회 같은 데서 만난 거야. 그지? 그런데 그냥 그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이니까. 그럼 그거에 뭐가 되는 거야? 눈앞에 있어. 도구적 존재로 보는 거, 수단의 존재로 보는 게 뭐니? 손 안에 있음이고,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거지. 이게 뭐라는 거야? 눈앞에 있으면 거지. 봐봐, 여기 나왔잖아, 그러니까. 전자는 객관화된 대상을 인식하지 않을 때 그냥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목적이나 용도 사용하는 거. 결혼정보에서 사실 다 그렇지 뭐. 후자는 이걸 벗어나 객관화되니까 인식 그 자체만 본다는 거예요. 하이데거는 망치가 예를 들어서 아까 도구. 근데 못 쓰게 되면 이제 인식의 대상이 된다고. 이제 쓸모가 없으니까 쓸모에 대한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냥 그 망치 자체만 본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야. 그래서 도구적 존재자가 아까 이 도구적 존재는 자전거하고 망치를 얘기하는 거야. 요게 도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게 되면은 존재자, 망치와 현 존재, 인간 관계가 달라진다. 그렇지, 달라지겠지. 처음에 수단으로 썼는데 이제 그 수단이 아니게 되겠지. 하이데거는 전통 철학이 이것만 모르겠다. 눈앞에 있음만. 눈앞에 있으면 뭐였어 아까? 그냥 객관화된 대상, 연구 대상 이것만 보고 관계에 대해서 생각 안 했다는 거야. 전통적 철학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 그지? 이 관계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고 이 자체만 연구했다는 거야. 전통적 철학이. 어떻게 쓰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사물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것이 아니라 손안에 있음을 경험된다고 강조했다. 손안에 있음이 뭐였어? 수단, 도구. 도구적 가치에 대한 얘기하는 거야. 하이데거 포인트는 핵심. 정리하면은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있어. 그 현존재는 누가? 인간만 있어. 나머지는 존재자라고 해요. 나머지 대상인데 그 대상을 볼 때 두 가지로 보는 거야. 도구로서의 도구로서 가치도 보고 보니 객관화된 존재로도 보는 거야. 근데 전통 철학은 뭐만 봤다고? 도구나 이 관계에 대해서 생각 안 했다고. 근데 얘는 그 관계까지 생각한다는 거야. 하이데거는 현존재가 계속 나와. 현존재 인간이 이제 인간이야. 세계를 이 안에 틀린 실존적 지표를 갖고 있고 뭐 존재자 이러한 실존적 지표 속에 들어간다고 보았다. 이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서양의 전통 철학이 지성적 사회를 통해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를 탐구한다고 비판.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실체 탐구하는 거 있지? 이게 뭘까? 되게 추상적인 거야. 예를 들면 뭐 하는 겁니까?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실체 탐구. 넘어서는 실체 탐구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종교를 되게 싫어하겠네. 종교가 사실 이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 종교라는 게? 그치? 종교도 비판하겠네. 옛날에 내가 절대로 봐서는 안 될 영화라고 해서 베스트 3인가 뭐 있는데 그중 하나를 호기심에 봤어. 그걸 보면 안 돼요? 일단 기분이 더러워져. 장르가 뭔데? 약간 고어스럽고 약간 스릴러 같은 그런 느낌이야. 그냥 계속 고문이 나와. 하데스 아니 하데스는 게임 이름인데. 맡았어요. 어? 맡았어요. 오, 너 어떻게 알아? 그 저희 강호 본관에서도 그 얘기했었어요. 누가? 사우쌤. 사우생도 봤대? 보진 않으셨고 뭐 약간 안 봤대? 블로그식으로 돼 있는 걸로 약간 좀 아, 그래? 네. 보라고 마토사 꼬셔야겠다. 아이디어요? 사우생도 경험하게 해야겠다. 재미없구나. 마터스. 스포해줘? 네. 아니. 보지 마. 왜요? 스포해보겠어. 여자 둘인가 하고 고문당하는 거야. 어떡해요? 뭐 하세요? 어떻게 해요? 그뭐 말로 설명을 좀 해. 고문당하는데 그 고문하는 이유가 있어. 뭐예요? 바람 폈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의 세계를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자를 죽음 직전까지 끌고 가는 거야. 그래서 지가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가면 고통스러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걸 보고 싶어 하는 거지. 그 목적에 의해서, 그지? 죽음 바로 직전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해요? 탈출하던가? 하나 죽던가. 어쨌든,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탐구. 걔네들도 그 마터스 걔네들도 뭐 이런 거지. 그 죽음의 세계를 탐구하려고 그런 거잖아. 죽음 위의 세계가 궁금한 거야. 근데 본인이 죽을 수는 없잖아. 본인이 죽어버리면 죽음 위의 세계를 어떻게 그걸 기억에 갖고 있을 수는 없잖아. 그 다른 사람을 시키는 거지, 만드는 거지. 그걸 비판했대.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건 필요 없고 경험 안에서 해야 되거든. 봐봐. 그래서 예를 들어줬어. 이거 잘 들어줬어. 우리가 붉은 꽃이라 부르는 꽃은 생명인 동물에게는 해석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따라서 이 꽃이 붉다라는 명제에 참가해서 따지는 근거는 감각을 통한 경험. 그래서 이게 붉다는 뭐니?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참가해서 따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각 안에서. 그래서 현존재, 인간의 경험과 관련된 것으로 보고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고 봤다. 우리가. 이거 말고, 이거 빼고, 이걸 중요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얘를 그 현상적인 것만을 만날 수 있다 했잖아. 그러니까 5번 같은 비판은 안 하겠지. 아까. 1번 문제, 5번 같은 거. 전통 철학의 대표적인 진리로 있는 대형설은 하나의 논리 명제가 그에 대한 실제를 갖고 있으면 그게 참이라는 거야. 그지? 그지?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거치서 보는데 얘가 이걸 비판했는데 그게 객관적 실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우리와의 만남 속에 대한 존재다라고 주장했다. 만남 속에 등장하는. 하지만 그가 현상의 존재 전부라 본 것은 아니다. 봐. 현상은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거지. 그것만 전부라 본 게 아니라 현상을 통해 존재자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 될 수 없는 존재 측면이 은폐된다고 봤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객관적인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 주관적인 것도 분명히 뭐야? 드러난다고 본 거야. 어렸을 때 자신의 경험에 따라서 사랑의 모습이 달라져. 뭔지 알지? 사람마다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행동이 달라. 어떤 사람은 뭐 하는지 알아? 사랑하는 사람한테?
집착을 하지. 의심을 하고. 그지? 근데 본인은 그걸 뭐라고 생각해? 사랑을 생각해. 의처증이나 의구증이 그거잖아. 내 대학교 때 여자 하나가 남자친구 있었는데 걔가 같은 과인데 대학생인데 의처증이 심해갖고 의심을 그렇게 해. 수시로 하긴 해. 그게 군대 가서도 하더라고. 아, 지독하다고. 근데 누군가에게는 뭐야? 그냥 배려가 사랑인 거야. 그냥 풀어주고는 놔두는 게 그게 사랑인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객관적 실체만 국한된 게 아니잖아. 그 대상이라는 거는 뭐니? 객관적인 것만 국한된 게 아니라고 하겠지. 그래서 현상을 통해 존재가 드러나는 동시에 현상과 동일시돼서는 존재의 측면이 은폐된다. 그래서 존재가 특정한 방식으로 드러나면서 다른 존재 가능성이 동시에 은폐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은폐돼서는 안 된다고. 이것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형의 상황을 새롭게 봤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얘도 형의 상황이잖아. 원래 하이데거는 형의 상황인 거야. 그지? 아까 얘기했지만 뭐 물건만 얘기하는 게 아니다. 존재자는. 새로운 관점을 봤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비판받은 거. 현존재, 인간을 중심으로 대상을 이해하고 나머지 대상을 부차적인 존재자로 여기는 것이 라고 비판받았어. 하지만 세계가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인간이 대상과 만나는 과정에서 존재자가 드러난다는 그의 주장은 우리의 이해를 넓혀줬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주어진 것만이 아니고 아까 했던 그 사랑이지. 내가 얘기해준 거 그게 맞아. 사랑에 대한 드러나는 거지. 오케이? 요 정도만 이제 파악하면 되고. 그래서 이걸 기억해. 니네가 하이데거는 인간을 현존재로 보고 나머지는 존재자야. 그래서 이 현존재와 존재자의 대상 관계의 맺음에 따라서 뭐야? 상대방은 달라진다는 거. 그지? 그리고 현존재는 뭐만? 인간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거. 그리고 그 대상이라는 게 뭐니? 추상적인 것도 모두 포함된다고. 구체적인 현상만 말고 보이지 않는 것까지 다 포함시킨다.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됐어? 아, 이런 거 하면은 되게 표정들이 죽어버리죠. 썩어버려요. 하지만 이건 해야지. 하이데거는. 오케이? 끝. 뒤로 넘겨. 뒤집어. 집어서 한번 읽어봐. 완전히 기억 안 해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이거는. 너네 어쨌든 하이데거가 나올 수는 있으니까.